자, 2번은 사실은 토지 합필지인 보상평가예요. 보상 목적 평가. 그런데 쉽지가 않았다. 토지가 합필지라는 얘기는 뭐예요? 계산할 게 뭐 없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점짜리라는 거는 뭔가 우리를 많이 생각하게 하는, 도대체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아무리 평가가 답이 없다지만 이렇게 정말 일단 보면서 제가 고민하는 거는 그만. 가격 시점 주어졌고요. 공원 조성 사업이에요, 공원. 그렇다 보니까 본건은 지목 전이지만 그 자연녹지 지역에 공원이 100% 저촉돼 있다. 시행규칙 23조에는 이렇게 돼 있죠. 그 당해 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가해진 공법상 제한은 제한받지 아니한 상태로 평가한다. 그러니까 공원 저촉 100%지만 얘는 공원 저촉을 받지 않는 상태로, 저촉받지 않는 상태대로 평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문제인 거지. 음? 일단은 그렇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게 있죠. 용도 지역이 변경된 경우, 당해 사업으로 인해서, 그러면 용도 지역이 변경되기 전에 용도 지역을 평가해라. 칙 23조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두 개하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되는 게, 당해 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개별적 제한은 제한받지 않는 상태대로 하는 게 있다는 거, 그거까지 알아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은 공원 조성 사업인데, 자, 20만 제곱미터 이상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그 전에 일단 사업 인정이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업 인정 전에 9월 19년 6월 29일이네. 이게 사업 인정 전 협의가 되는 거죠. 법제 16조에. 그러니까 이제 70조 사망을 적용해서 적용 공시지가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이게 원칙인 거지. 그러니까 2019년. 근데 그 전에 이렇게 공원 조성 계획을 공람 공고함으로 인해서 취득해야 될 토지가 가격이 변동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되는 거죠. 70조 5항을 적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철도 도로 하천 사업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 공고 공람 이전인 18년부터 사업 인정 이전인 19년까지의 표준지 공시지가의 변동을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업구역 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체가 다 해서 3개밖에 없는데, 이렇게 그어서 그랬을 때 이 공람 공고 전 18년도하고 19년도의 사이 격차가 평균을 냈을 때 그 평균이 사업구역 내와 그 다음에 해당 시군구 사이가 격차는 3%포인트 이상일 것. 그 다음에 격차율은 30% 이상일 것. 이 두 개를 다 또 충족을 하면, 앞에 그 두 개랑,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 변동되었다고 보고 18년도 공시지가를 쓰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18년도를 쓰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럼 18년도 공시지가를 쓰게 돼 있는 것까지가 여기 그 문제인 거고,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표준지를 선정해야 되죠. 이때 이 표준지를 선정하는 게요, 또 강사분들의 또 논란이 많습니다. 음, 사업구역 내냐, 사업구역 외냐. 사업구역 내라면은 이게 그 면적 사업이니까 당연히라고 하긴 어렵지만 다 공원에 저촉돼 있죠. 근데 내 거는 공원에 저촉돼 있지만 저촉돼 있지 않는 상태대로 평가해야 되니까 그걸 보정해 줘야 되는 것이고, 사업구역 외는 공원에 저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정할 필요는 없지만 사업구역 바깥이라는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어느 것이냐를 이야기하자면, 어,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 사업구역 내를 쓰는 게 보편적이라고 좀 생각이 돼요. 우리가 또 이제 보정을 못 해주는 게 없잖아.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그 보정이 뭐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사업구역 내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이 1, 2, 3번 중에 골랐고요. 그 다음에 뭐 용도지역은 다 똑같지만 본건이 전이었죠, 전. 그래서 1번을 골랐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시점 수정해야 되죠, 시점 수정. 자, 시점 수정을 뭐 여기 해야 되는데 이거 보기 전에 시점 수정을 먼저 보면은 이거를 쓸 것이냐 또 그걸 봐야 되잖아요. 이걸 쓸 것이냐. 그 앞에 거는 시행령 38조의 2라면 요거는 이제 시행령 37조를 보면은 첫 번째 두 개의 요인은 충족하잖아요.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철도, 도로, 하천 사업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여기에 이제 조문을 잘 살펴보면 이런 게 있어요. 사업 인정부터 가격 시점까지 그 뭐 30% 이상 격차 여기서는 이제 3% 5%인데 앞에서 그 공람 공고로 인해서 변동되었다고 보여줄 때에는 이 5% 이상 그때 이제 공람 공고부터 가격 시점까지죠. 그런데 이거는 뭐 어떻게든 할 수 있다 치는데 이 30% 이상의 격차율은 사업 인정부터 가격 시점까지거든요. 근데 여기는 사업 인정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검토해 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얘를 쓸 일이 없는 거야. 그냥 얘를 쓰면 된다는 얘기. 그렇게 간단한 걸 제가 지금 열심히 어렵게 설명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뭐 개별 요인 비교는 또 지역 요인 비교는 다 인근 지역이고 개별 요인 비교도 뭐 이렇게 잘 해주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그 밖의 요인이에요. 그 밖의 요인. 아까 사업구역 바뀌냐, 사업구역 내냐에 따라서 우리가 또 어떻게 선정하는 게 맞냐로 되게 고민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지금 네 가지가 나온 건데, 먼저 이제 평가 사례를 먼저 볼게요. 음, 저는 보면은, 이거는 그 보면은 협의 체결률이 45%밖에 안 된대. 그러니까 아직은 이걸 갖고서는 사용하기 좀 곤란해요. 제외해. 그리고 요거는 그뭐 보상 사업이고 별도 당해 사업하고 별로 연관이 없다고 또 보여지고 그래서 요걸 이제 선정한다. 니은 이것까지는 알겠어. 그냥 이것만 해도 저는 사실 상관이 없다고 봐요. 그런데 얘네 둘은 어떠냐는 거예요. 얘네 둘. 음. 이거를 또 한번 또 제가 또 실무기준 부세 실무기준 맨날 얘기하는 실무기준에 보면 그 밖의 요인을 선정할 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뭐 표준지 선정 기준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적용 공시지가 그 선정 기준하고 같다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적합할 것? 그럼 우린 적용 공시지가를 볼 때 공람 공고 이전인 18년도 1월 1일자를 썼잖아요. 그랬을 때 얘가 좀 더 정확하다는 거지.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당해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뭐 이게 돼 있지만 이걸 왜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 여기 보면 이걸 보면은 알 수도 있는 거 같기도 하거든요. 그 물론 얘보다는 다 얘가 조금씩 높잖아요. 보정할 수 있는데 굳이 왜 썼는지 모르겠고 그 여기 둘 중에서 고른다면 저는 이제 나를 고르겠다. 그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지금 우리는 공람 공고 등으로 인하여 그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보고 18년도 공시지가를 썼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업구역 내에 있는 토지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공람 공고 때문에
얘는 가격이 변동된 매매 사례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이 나가 더 적정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매매 사례를 쓰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고 평가 사례를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둘 중에 그 각각 선택한다면 여기서는 이거, 여기서는 이거를 선택하는 게 맞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개별 요인 주어졌고요. 여기서 이제 그 개별 요인의 문제가 또 하나 나오는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그 적어도 표준지에는 그게 들어있잖아요. 그 공원 조촉이. 그러면 그거를 보정해줘야 돼. 그러면 그게 도대체 얼마냐는 거죠. 여기 보면은 임야하고 대를 기준으로 20에서 80% 수준이다. 그러니 그 감가되고 있는 게 이제 뭐 100 대비. 그때 이제 공원 저촉 여부에 대한 추가 요인 비교를 행한다. 아,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둘 다 이제 대상이긴 해, 대상. 어, 얘네 두 개를 갖고 비교하는 거예요. 얘는 100% 저촉돼 있잖아요. 얘는 미저촉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두 개를 뭐 개별 요인 표는 밑에 나오니까 두 개를 이제 시점 수정하고 개별 요인 비교해가지고 저촉과 미저촉 간의 그 격차를 구하는 분이 계셨고 또 한 분은 이제 그 얘하고 얘를 가지고 음, 사업구역 밖에 있긴 하지만 얘를 가지고 요 격차를 가지고 뭐 이제 개별 요인 또 비교해가지고 그걸 구하시는 분이 있었다. 그 대상인데 이거를 이제 매매 사례로 하신 분이 있고 또 한 분은 이제 표준지로 하신 분도 있는 거죠. 그런데요, 저는 이거는 또 이제 좀 그렇다고 보는 게, 우리가 그 기억 니은 중에 기억을 배제한 이유는 고시공고 이후의 사례로서 개발이익이 반영되었다고 봤기 때문에 니은을 썼잖아요. 그러면은 이 개별 요인에 뭐 그것까지 포함됐다고 하면은 별말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적정한 격차인가? 나는 그 개발이익이 빠진 금액으로 그 격차율을 내야 되는 건데, 제 설명이 지금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런데 하여튼 잘 알아들으세요. 그 거는 좀 곤란하지 않냐? 왜냐면 하나는 개발이익이 없고 하나는 개발이익이 있는데 단순히 그 개별적 요인 가지고 평가한 걸 가지고 그 격차를 가지고 그걸 전부 다 행정적 요인으로 볼 수 있겠느냐? 그런 점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표준지도 우리가 그 사업구역 내와 사업구역 밖을 할 때, 사업구역 밖을 안 쓰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서로 대표되는 표준적 이용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쓰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아.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떠드는 이유는 저는 그냥 제 맘대로 했거든요. 왜냐면은 우리 그 공원 저촉 같은 거 보면은 보통 이제 0.6을 줘요. 비중표에. 그럼 0.6이 요 사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걸 줬다. 내 맘대로. 그리고 또 임야하고 대 사이에 있는 이용 상황을 고려했을 때도 0.6이 적정한 것 같다. 제 맘대로. 그래서 저는 0.6을 줬다는 거.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전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까지 해가지고서는 단가 내면 그냥 끝난 거야. 다 보면서 다시 얘기할게요. 사업 인정 전 협의 보상 목적의 감정 평가로 제시 뭐 이때를 가격 시점으로 평가한다.
적용 공시지가는 원칙은 가격 시점 이점인 19년도가 원칙이지만 70조 상황에 따라서 이때 공고고시 등으로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치가 변동되었는지 시행령 38조 2를 검토하는데 이 두 개를 먼저 충족해야 되고 그 도로, 철도, 하천 등의 선적 사업이 아니고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충족하면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검토해보는 거죠. 그래서 사업지 내에 있는 그 변동률을 그 평균 내보면은 3%, 3 정도. 그다음에 해당 시군구는 죽어졌죠. 7% 정도. 그랬을 때 두 개 격차는 4.1%로 3%포인트 이상이니까 충족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30% 이상이죠. 136%니까 이것도 충족한다. 그러니까 공시공고 등으로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 변동된 것으로 판단돼서 70조 5항에 따라 18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그렇게 되면은 저는 1번 토지 그 표준지를 선정했다고 했죠. 그래서 1번하고 이제 4번이 경합하는 과정에서 이제 내에다가 더 초점을 둔 거죠. 근데 얘는 저초 부분 이거에다 많이 초점을 둔다면 이것도 사실은 안 된다고 보기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를 선정하신 평가사님이 굉장히 지탄받고 있다고 듣긴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 녹지 지변율 쓰는데 여기 사업 인정 전 협의니까 37조의 이항 적용 여부는 검토가 불효하다는 거. 이항을 어떻게 적용할까가 이제 3항에 나오는 거죠. 요거는 검토가 불효하다. 그 다음에 지역 요인 됐고 개별 요인은 저는 뭐 이렇게 줬는데 정확히 따지자면 제가 아까 얘기할 때 그 0.6이라고 했잖아요. 공원 저촉이. 그러니까 0.6분의 1.00 해가지고 1.67이 정확하겠지만 그냥 요 중간 이렇게 해가지고 60% 격차로 저는 결정했다. 이렇게 된 거고. 그랬을 때 이거 잘못했네. 1.60인데 이렇게 된다는 거. 이게 제일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대상으로 하느냐. 그 다음에 대상으로 안 하면 이거밖에 없네. 달관법으로 하느냐. 근데 제가 이게 또 자신있게 또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 30회에, 이렇게 해서 붙은 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합격의 당락에는 큰 차질 없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밖의 요인. 아까 저는 이제 둘 중에 어떤 것을 할지에 대해서 뭐 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은 둘 다 해봤어요. 이게 둘 다 해봤을 때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거의 비슷하게 나와서 그냥 그 보상 선례 기준으로 한다. 음, 그 보상 선례 기준으로 한 거는 여기 보면 동일한 가치 기준이라고 제가 해놨거든요. 어, 제가 그 두 문자만 기억나고 잘 내용까지 잘 기억 안 나는데 정정동과라고 동일한 가치 기준, 뭐 정확한 뭐 어쩌고저쩌고 정확한 가격 뭐 이런 것들. 그랬을 때 보상 평가가 더 어떻게 보면 급학교인의 적절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이걸로 하고 사실 뭐 얘로 해도 1% 차이니까요. 쭉 하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되면 끝. 이 문제를 정리해보자면은 그 논점은 크게 뭐 몇 가지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 첫 번째로 이제 적용 공시지가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표준지 선정. 세 번째 그 밖의 요인. 이렇게가 그다음 개별 요인. 이렇게가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 적용 공시지가는 뭐 단골 문제고 70조 왕. 표준지 선정에서 이제 내냐 왜냐. 그다음에 그 밖의 요인에서는 그게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 적용 공시지가 지가 기준에 적합할 것. 여기서 잘만 선택하면요. 이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뭐 그 표준지 선정에서 이제 밖에 있는 거 쓰고 그 밖의 요인에서도 뭐 공원 저촉 안 된 거 쓰고 이러면은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 유의해서 한번 보시고
아, 그것도 있다. 그 개별적 제한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 저촉되지 않은 채로 평가한다는 거 참고하셔서 이렇게 해서 2번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